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손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집안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여동생, 그 여동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쪽까지만 잘하고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예원 합격하고 이러니까 계속 바이올린 했어.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얘가 머리가 튀어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을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한 번씩 막 카톡 보내고 막 욕을 드립다 보네.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이 처음에 인구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출산성 정책을 썼거든요.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1등이거든요.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요?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앞으로 딱 30년 뒤에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는. 저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 있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은 뭐냐? 이 제도 하에서 대학 잘 가려고 무슨 스카이캐슬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냐? 아프리카 가는 거죠.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거든. 거기 가서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동남아.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답니다.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현대건설 과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대박 내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 이게 이명박 신하잖아. 이게 부모 세대의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돼버렸죠. 한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이 만든 또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제가 사교육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갑자기 사교육이 절벽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느 한순간 빵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 메인은 입시입니다. 근데 이 입시가 효용성이 없다는 게 바로 곧 증명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교육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경제 성장률 2%에서 0%를 향해서 가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구는 곧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역피라미드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아예 노인만 가지고 따로 부양비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2000년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2020년 내년이 2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약적으로 2050년, 여러분들 2050년 여러분 자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 그때 77%나 돼요. 얼마 전에 10%였는데. 그러면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생산 연령층이 노인들 먹여 살리는 비율이
막 2000년 때도 우리 이제 노령화 사회 접어들었다 그랬죠. 그 10%밖에 안 됐어요. 이게 7%가 넘어가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넘어가면 이제 노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제 우린 초노령화예요. 그때 부양비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년 만에 2배 늘었죠. 여기 30년 만에 이거 3배 이상 늘어요. 77% 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67년 이 문제 2067년에 가면 이 직장 생활하는 이 아저씨들 30, 40대들 어깨에 아새끼 한두 놈, 와이프, 노인 거의 2놈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천재가 나와요.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한 명의 생산 능력이 막 100만 명 이런 정도의 어떤 창의적이고 천재의 그런 인재가 양성 안 되면 30년 고도압축 성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왜? 그때는 중화학공업이고 기본 IT고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오니까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기세에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대학을 잘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애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 대학을 잘 가겠다는 건 어머니들 자기들 경험이라니까요. 지금 대학 잘 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알잖아요. 하는데 다들 학원 보내고 수시 다들 막 학종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 뛰어다니는데 그 우리 조카 그 천재잖아. 학종까지 모든 거 다 그 완벽하게 얘는 다 해내요. 그래서 중요한 콩쿠르에서 대상도 받고 그 다음에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이 악장을 맡거든요. 서울대 오케스트라에 악장 스펙이 완벽하네요. 그래도 만만치 않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조 속에서는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리를 잡아서 간다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으로 다 뜯길 거예요. 앞으로 세제는 점점 더 가진 자에게 누진 적용이 훨씬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곧 온다. 자, 그래서